커마 2급 실기 문제 4번 매크로 작업 10점 확보를 위한 매크로 풀이 공식, 다시 강조합니다.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이든입니다. 2021년 상식 문제입니다. 문제 4번 기타 작업 20점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1번 매크로 작업 시트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고 실행하시오. 각 5점, 즉 2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타 작업 중 마지막에 그래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프 작업은 10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기타 작업이 20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매크로 작업 2문제 각각 5점짜리를 맞춰서 10점을 확보하는 작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이 상당히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한 10문제, 20문제, 100문제 정도를 풀어보면 원폭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나와요. 모든 지문이 일정하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딱 10부분이 나옵니다. 그 10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지문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뀌는 부분 10곳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순서에 맞게 매크로를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작업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뀌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자, 매크로 1번 문제 중에서 자, D4에서부터 D15셀 이 영역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 바뀝니다. 매크로 이름.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부분인데 이 합계에 들어가는 그 공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크로 단추, 매크로에 연결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 부분이 바뀌는 것이고, 매크로 버튼을 입력하는 시트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서식이 바뀌는 부분인데 바꿀 서식의 영역 A3에서부터 D15 이 영역이 바뀌고 그 바뀌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테두리로 바꾸겠다 여기서 나와 있죠. 이 테두리 부분이 바뀔 것이고 매크로의 이름이 바뀔 것이고 매크로와 연결하는 그 버튼 여기서는 기본 도형을 이렇게 밑변으로 해놨잖아요. 이 부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이 들어가는 시트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10곳만 바뀔 뿐 다른 지문은 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뀌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맞게 순서화해서 패턴화해서 방법을 하면 충분히 1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반복 작업을 하다가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 틀리는 확률을 줄여야 돼요. 최소한 줄이고 정확하게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앞에서 지시한 대로 작업을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직접 결과물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시트가 보이시죠? 매크로 작업 시트 이거 보이시죠? 이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다음 밑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하라는 말이죠. 자, 1번 D4에서 D15 영역에 PA율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나왔죠. D4에서부터 D15를 보겠습니다. D4에서부터 D15 이 영역에다가 합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공식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공식은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수죠.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 합격 인원 는 합격 인원 나누기 응시 인원.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넣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가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자,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크로 버튼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크로를. 자, 매크로 어떻게 사용한다겠어요? 개발자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러야 한다겠죠? 기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기록. 매크로 이름이 나오죠? 이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라 그랬죠? 매크로 이름 합격률로 적으라 했잖아요. 바뀌는 부분 합격률. 이 합격률을 매크로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합격률 눌러하고 확인을 누르면 매크로가 기록되는 겁니다. 자, 먼저 기사세를 선택해 놓고 는 합격 인원을 응시 인원으로 나눠라. 그 다음에 이걸 채우기 핸들러를 이용해서 채워주면 되죠. 그리고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블록이 해제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매크로가 끝난 상태예요. 그럼 기록을 중지해야 되겠죠. 기록 중지 버튼 보이죠? 왼쪽 위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매크로하고 매크로 버튼을 삽입하고 매크로 버튼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문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끝났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개발자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러에 가서 단추. 이 단추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F3에서 G4에다가. 보세요. 갑니다. 개발자 도구 양식 컨트롤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컨트롤 여기서 삽입 메뉴에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버튼이 단축 양식 컨트롤러 이 단축이 보이죠? 이거를 클릭하는 겁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치는 F3에서부터 G4 F3에서부터 G4죠? F3에서부터 C4까지 이 영역에다가 그 단추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버튼. 자, 버튼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매크로를 합격률로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 만들 때 이 합격률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축 1이라는 곳에 이름을 뭘로 해야 되냐? 매크로 이름 합격률에 텍스트는 이 단추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합격률로 입력을 하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합격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만들어라 했으니까 이 합격률 텍스트에 이 합격률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지우고 합격률 바깥에서 클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합격률이 계산되는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지워보겠습니다. 지웠어요. 자, 합격률 버튼을 눌러볼게요. 들어가죠? 이 매크로가 완성된 거죠. 이게 5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 소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소식. 똑같은 패턴인데,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했잖아요. 이 부분. 들어가는 버튼. 그 다음 이름. 그 다음에 버튼의 종류. 그 다음에 만들어질 위치의 서식. 그 다음에 텍스트의 이름.
그 버튼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들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3에서부터 D15를 선택해 볼게요. A3에서부터 D15 이렇게 되죠. 자, A3에서부터 D15 이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힘들면 A3을 하나 선택해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D15에 가서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테두리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자, 홈에 가서 끝거래 위에 보면 모든 테두리라고 보이시죠? 이 옵션 이렇게 모든 테두리 이거를 선택하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매크로로 작업하는 겁니다. 자,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걸 매크로로 작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개발자 도구, 매크로 기록, 따라만 하는 겁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야 되죠? 자, 확인해 볼게요.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라고 해야 되죠. 테두리.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 엔터 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매크로가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메뉴 쪽 매크로는 기록이 안 되고 시트 쪽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A3을 선택하고 그 드래그를 해서 D15까지 선택한 후에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블록이 지정되죠. 여기서 홈 메뉴에 가서 끝볼 메뉴에 가서 모드 테두리라는 이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클릭. 그리고 나서 이 블록의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 기록을 중단을 해야 돼요. 중지를 해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매크로를 중지를 해야 됩니다. 자, 개발자 도구 매크로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가 기록되어 있는 상태죠. 매크로 기록은 끝났어요. 그러면 버튼을 추가하고 그 버튼에 매크로만 연결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작업이. 자, 그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오면 A3에서부터 D15 영역을 모든 테두리를 했고 매크로를 생성했잖아요. 지금까지. 자, 매크로 이름을 테두리로 우리가 입력했었고 이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도형에서 기본 도형에 빗변이라는 이 버튼을 이 도형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F6에서부터 G6까지 영역에 볼까요? F6에서 G7까지 영역에다가 아까 그 도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도형은 어디에 있냐? 삽입에 도형 보이시죠?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메뉴가 보이죠? 이 메뉴를 클릭.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쭉 여기 보이시죠? 빗변, 기본 도형의 빗변 보이죠? 빗면이라고 보이잖아요. 빗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가 바뀌었죠. 더하기 표시로.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을 셀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셀의 다른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이 도형의 이름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름은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고 이 빗면에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입력하라고 써졌잖아요. 여기 텍스트 테두리라고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오른쪽 손으로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창이 뜨는데 여기서 텍스트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커서 깜빡거리죠. 여기를 테두리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테두리.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 되고 마우스를 다른 셀, 이미 다른 셀을 클릭하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다른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력이 됐겠죠. 그러면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매크로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단추 버튼하고 이 도형 버튼하고 매크로 연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보세요. 먼저 이 테두리 매크로를 연결해 볼게요. 이건 도형입니다. 이건 버튼이고요. 자, 도형을 선택. 자,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다시 오른쪽 버튼. 그러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크로 지정을 선택을 해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테두리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첫 번째는 합격률을 우리가 해가지고 매크로 연결했잖아요. 이번 거는 테두리니까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 도형과 그 매크로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잘 되죠.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테두리 버튼을 누르면 줄이 그어지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0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도형을 집어넣을 때 이게 셀과 셀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형을 넣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넣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삽입 버튼 도형이 있죠. 자, 이 팔에서부터 F9까지 한번 내가 도형을 그려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셀과 셀을 딱 맞춰서 그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딱 맞춰지잖아요, 셀이. 만약에 틀어졌다 해도 상관없어요.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늘리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건 팁입니다. 이해 가시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보기가 좋아지잖아요. 이건 셀에서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딱 맞춰서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하다가 우리가 잘못 기록하게 되면 절대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들 같이 초보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매크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발자 도구 툴에서 이 매크로라는 그 버튼 보이시죠? 메뉴. 이걸 클릭하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던 매크로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삭제를 하고, 테두리 삭제하겠습니다. 테두리 삭제했죠. 그러면 테두리라는 버튼을 도형을 눌러도 매크로가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크로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매크로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매크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작업을 처음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버그 잡기가 힘들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매크로를 기록하는데 매크로 3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뭔가를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 버그를 잡으려다가 시간을 너무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빨리 지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개발자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들어가서 방금 매크로 3 있잖아요. 이 작업을 삭제를 하고 다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